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또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냥 대화하듯이 여러분이랑 좀 얘기를 해보려고 영상을 이렇게 켜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의류 벤더사 해외 영업팀을 퇴사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퇴사를 하고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 사입 쇼핑몰로 시작해서 지금은 구매 대행을 하면서 다른 일들 그리고 엔잡으로 살고 있는 프리랜서라고 해야 할지 사업가라고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온라인 사업, 온라인 부업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온라인 부업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국내 사입 쇼핑몰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위탁 쇼핑몰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매 대행 쇼핑몰이 있겠죠. 저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해봤거든요. 먼저 저는 온라인 부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 무작정 퇴사를 하고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게 먼저 쇼핑몰이었습니다. 지금은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SNS, 인스타도 하면서 이리저리 광고도 받고 뭐 협업도 하고 제휴도 맺으면서 그런 걸로 저는 부수익을 내고 있지만 처음에는 사입 쇼핑몰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한참 그 유튜버 신사인당님의 영상을 보면서 스마트 스토어, 저도 리빙 쪽을 했고요. 사입 쇼핑몰도 종류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의류도 있고, 뭐, 리빙도 있고, 식품도 있고, 뭐 과일도 있을 테고, 화장품도 있고,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 무슨 일 해? 나 쇼핑몰 해. 그러면 너가 모델도 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나 모델 안 하는데? 그럼 무슨 쇼핑몰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치만 국내 사입 쇼핑몰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의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신사임당님이 했던 그 비슷한 카테고리인 리빙 쪽을 시작했는데요. 아마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의류를 했었으면 오히려 마케팅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인스타를 되게 활발히 하고 있고 이제 브랜드 협찬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거를 만약에 의류 쇼핑몰을 제가 했더라면 매일 릴스를 지금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매해야 되는 옷들을 입고 매일 릴스나 이제 사진들을 올리면서 이제 제품 홍보를 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리빙으로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리빙 쇼핑몰은 광고를 끈 채 이제 부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입 쇼핑몰 그리고 위탁 쇼핑몰, 구매 대행 쇼핑몰 어떤 거를 부업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 경험에 의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내 사입 쇼핑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국내 사입 쇼핑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사입해서 이제 마케팅도 하고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뭐 CS도 하고 배송까지 하는 걸 사입 쇼핑몰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뭐 대량으로 물건을 사입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마진을 좀 챙겨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 국내에 있는 도매업자 또는 만약에 의류를 할 경우 동대문 도매 만약에 의류라고 할 경우에는 동대문 그 도매시장에 많이 가시잖아요. 동대문 쪽에. 뭐 그런 식으로 직접 옷을 떼다가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입 쇼핑몰 같은 경우도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모든 쇼핑몰은 처음에 투자를 조금 많이 하셔야 돼요. 직장인 분들이 부업이라 생각하셨을 때 절대로 1시간에서 2시간 투자해가지고는 매출을 많이 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사입 쇼핑몰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카테고리를 보통 정하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꼭 스마트 스토어 아니어도 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오늘의 집, 뭐 토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얼마 전에 토스에도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스도 있고 이제 팔리는 카테고리마다 들어가는 플랫폼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류라고 했을 경우도 의류 쇼핑몰을 준비할 때는 물건을 이제 떼우기도 해야 되고 마진 계산도 해야 되고 직접 촬영도 해야겠죠. 촬영도 하고 이제 그걸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상세 페이지를 꾸미면 돼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블로그 형식이다 보니 큰 상세 페이지를 꾸밀 필요가 없이 블로그 형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마켓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로 꾸며서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의류나 이런 것들은 포토샵도 해야겠죠. 그냥 원본으로 올리는 게 아닌 포토샵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이 필수인데요. 사입 쇼핑몰은 마케팅이 꼭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마케팅은 네이버 쇼핑 광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광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키우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블로그에다가 글 쓰거나 블로거한테 협찬을 주는 일이었어요. 일단 가장 먼저 했던 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였는데요. 쇼핑 검색 광고 같은 경우도 세팅은 처음에는 광고 대행사에서 다 해줬지만 아무래도 제가 광고 대행사도 한 4번, 5번 써봤는데 그렇게 큰 효율이 나오지 않아서 300개 정도 되는 제품을 제가 직접 관리를 했었고, 사이즈 쇼핑몰을 할 당시 저는 블로그를 같이 시작했어요.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 블로그긴 하지만 제가 판매할 제품들을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포스팅하는 형식으로 블로그에 이 제품 홍보를 하고 이제 저의 스토어 링크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고, 또 이제 블로거분들, 이제 방문자 수가 많이 들어오시는 블로거 분들에게 협찬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SNS, 인스타 같은 경우는 쇼핑몰 계정을 따로 파서 리빙이면 리빙 관련된 제품들만 올리고 이제 인스타 광고를 소액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효율이 좋았던 건 아무래도 네이버 쇼핑 광고와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만약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블로그를 하시는 건 꼭 추천드리는 게, 블로그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진짜 생활비도 세이브가 많이 돼요. 저는 쇼핑몰을 한 지 3년이 되었는데 블로그도 지금 키운 지 3년 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월 1000에서 1500, 2000명까지 들어오는 어느 정도 상위 노출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따로 제가 이제 컨텐츠를 곧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블로그 하면 되게 좋은 점은 원고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국내 여행비는 경비가 아예 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가고 싶었던 뭐 풀빌라라든지, 일단 여행을 가면 숙소비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었던 감성 풀빌라부터 거기 동네에 이제 여행을 가면, 만약에 강원도 고성으로 가면 거기 있는 맛집도 다 신청하고 카페도 신청하고 뭐 투어가 있으면 투어도 신청해서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협찬이나 체험단을 받아서 다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해외여행도 제가 요즘은 자주 나가고 있는데, 나트랑 같은 경우나 이제 베트남 같은 바닷가 지역도 투어나 마사지 같은 거는 체험단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또 제 쇼핑몰에서 판매할 제품들을 제 블로그에 일상 쓰듯이, 그러니까 홍보하듯이, 너무 대놓고 홍보하듯이가 아니고 이제 글을 써서 제 링크를 걸어서 이제 판매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꼭 온라인 부업으로 또 하나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걸 꼭 추천드릴게요. 블로그도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 언젠간 성과가 나고 저처럼 협찬이나 원고도 받고 또 자유롭게 여행도 무료로 다니고, 그 외에도 뭐 파인다이닝, 맛집, 뭐 유명한 뭐 패션 브랜드에서도 협찬을 받기도 하고, 뭐 아웃도어, 뭐 운동화 이런 것도 다 협찬과 원고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는 한 시즌에 운동화만 15켤레에서 한 20켤레 정도 받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뭐 여행 포스팅을 올리면 등산, 아웃도어에서 협찬이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역으로 제가 블로그를 왜 얘기를 먼저 드렸냐면, 어쨌건 사입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케팅이 필수예요. 그래서 역으로 인플루언서 분들을 섭외해서 우리 쇼핑몰 같은 경우는 협찬을 주고 포스팅을 뭐 이제 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겠죠. 제가 3년 동안 사입 쇼핑몰을 해봤고, 저는 이제 의류 쪽은 아니지만 리빙 쪽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재고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입 쇼핑몰은 만약에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이 여유가 있고 내가 이걸 몇 천을 투자하고 몇 천을 잃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입부터 시작해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지금 사입을 시작하고 처음부터 구매 대행을 했었으면 조금 더 자금에 유연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입 쇼핑몰은 1000만 원에 시작했지만 매달 나가는 광고비와 재고 그리고 사입 비용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비용도 좀 많이 들었고요. 사입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마케팅은 필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물건 사야 되는 비용도 있고 또 마케팅 비용도 있을 거고 또 이제 판매도 직접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규모가 큰 회사나 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자금의 여력이 있으셔서 나는 아예 직원을 끼고 할 거야, 아니면 나는 이 정도 투자를 하고 할 거야, 아니면 난 투자를 받아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게 사입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있고 나는 이 정도의 투자 가치는 있어, 이 정도는 뽑을 수 있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입 쇼핑몰을 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사입 쇼핑몰의 장점은 아무래도 제가 브랜딩화돼서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컵이더라도 이걸 제작을 해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케팅하는 재미도 있어요. 사실 저는 마케팅의 맞자도 몰랐는데 쇼핑몰을 하면서 SNS도 어떻게 키우고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게 사입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은 광고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또 이제 위탁으로 좀 잘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꾸준히 지금 부업으로 사입 쇼핑몰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사입 쇼핑몰의 가장 큰 단점은 재고 문제나 이제 자금 문제, 그리고 이제 CS 등등의 문제가 있겠죠. 생각보다 저는 CS는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택배 배송 같은 경우는 저는 3PL에 맡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직접 배송을 했는데요. 저는 대다수의 잘 팔리던 제품들이 선물 포장 제품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포장해가지고 처음에 되게 잘 팔렸을 때는 하루에 100개씩 포장하느라 토요일, 일요일을 다 반납하고 포장만 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는 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루라도 나를 비워버리면 배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거의 한 2년 동안은 여행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입 쇼핑몰의 루틴은 초반 6개월은 물건을 사입을 하러 가서 사입을 해오면 이제 그 물건들을 모두 촬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촬영을 하고 이제 편집을 하기 시작해요. 제품에 이제 뭐 이게 어둡게 나오면 밝기 조정이라든지, 이제 리빙 제품들은 크게 포토샵을 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밝기 조절이라든지 사진도 감성을 담아서 찍고, 그 다음에서 그 찍은 사진들을 이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상품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고 나서 이제 광고 세팅을 하고요. 광고 세팅을 하고 나서는 이제 효율을 봐야겠죠. 이제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을 때 만약에 300개의 제품이 있으면, 특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300개의 제품이 있으면 한두 개 제품은 상위에 조금 올라가야지 유입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유입이 많을 때는 한 500에서 800명 이 정도 들어왔던 것 같고, 마케팅 비용은 저는 조금 소소하지만 혼자 운영했기 때문에 하루에 광고비는 3만 원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배송에 문제가 있겠죠. 이제 뭐 배송 알바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1인 쇼핑몰들은 직접 배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송하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렸고, 또 이제 리뷰 관리도 해야 되고, 특히 마케팅 관리에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운영했던 사입 쇼핑몰이고요. 아마 직장인분들이 직접 부업으로 운영하시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지 않나. 직접 사입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CS도 해야 되고, 배송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쨌건 첫 번째는 사입 쇼핑몰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위탁 판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저는 위탁 판매는 사입 쇼핑몰 시작할 때 거의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위탁 쇼핑몰을 따로 관리한 게 아니고 사입 플러스 위탁 판매를 같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사입 제품이 처음에는 100개라면 위탁 제품은 30개에서 한 50개 정도 올라갔었는데, 요즘은 위탁 판매도 반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탁 판매라고 하면 보통 도매국, 도매매 이런 대형 위탁 사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런 대형 위탁 사이트가 아닌 카테고리 자체가 리빙이었기 때문에 리빙에 관련된 도매 사이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큰 이제 리빙, 뭐 인테리어 소품 샵들 위탁 업체들도 있지만 그런 데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소수의 셀러에게만 위탁 판매를 주는 업체를 몇 개를 찾아서 지금도 거기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차피 이제 다 공개돼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는 소주잔이었는데요. 그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그 회사 자체는 셀러에게 스마트 스토어만 5군데, 3군데 정도만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이 덜 치열하겠죠. 왜냐면 위탁, 막 이제 큰 위탁 업체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1000명의 위탁 판매자가 같은 상품을 올리는 것과 5명의 위탁 셀러가 5개의 똑같은 제품을 올리는 경쟁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몇몇 업체는 이제 조금 소수의 셀러에게만 준 위탁 업체를 하고 있는데, 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나 혼자 산다나 뭐 유명한 유튜버에도 이제 마케팅이 이미 된 업체였고, 가끔씩 방송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쇼핑 라이브 방송도 위탁 업체지만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네이버 쇼핑 광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 제품들도 이제 판매가 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쇼핑 광고 뭐 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브 쇼핑 있잖아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네이버 쇼핑 광고보다는 쇼핑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쇼핑 라이브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쇼핑 광고 세팅하는 방법도 따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탁 판매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은데요. 타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제가 끌어다가 올려서 똑같이 상세 페이지를 따서 올려서 판매가 들어오면 그분들에게 발주를 넣거나 주문을 해서 이제 송장 번호가 저녁 때쯤 나와요. 그 번호를 그냥 이제 택배 송장란에다가 입력해줘서 발송 처리하면 끝입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CS 같은 경우나 이제 반품 처리가 들어올 때는 이제 위탁 업체랑 이제 얘기를 해서 반품 처리를 하시면 되시고, 위탁 판매다 보니 반품이나 교환권 같은 경우도 위탁 업체에서 직접 택배로 이제 픽업을 해가십니다. 위탁업체 같은 경우는 저는 대형 위탁업체보다는 조금 더 소수, 이제 조금 소수의 셀러에게 주고 경쟁력 있는 위탁업체를 찾으셔서 위탁업체 10,000개, 뭐 위탁 상품 10,000개 올리는 것보다 그 소수의 업체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들을 최소한 못해도 한 2-3개만 올려도 매일매일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위탁 판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탁 판매라는 게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사입 쇼핑몰이랑 위탁 쇼핑몰을 같이 하고 있는 저처럼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단독 위탁 쇼핑몰은 조금 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매출을 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볼 쇼핑몰은 이제 구매대행 쇼핑몰인데요. 저는 구매대행 쇼핑몰을 원래 일본 구매대행을 했다가 작년에 중국 구매대행으로 전환을 했어요. 중국 구매대행을 안 했던 이유는 제가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왔고 퀄리티 이슈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가 해외 영업팀에서 근무하다 보니 저희 공장이나 업체 등등이 중국 업체였거든요. 그 클레임이 많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서 중국 구매대행은 안 한다라는 마인드로 처음에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했습니다. 뭐 구매대행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유럽 구매대행, 뭐 미국 구매대행, 뭐 동남아 구매대행도 있을 거고, 뭐 중국 구매대행, 일본 구매대행 등등이 있겠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보통 브랜드 제품을 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본 구매대행으로 브랜드 제품을 어떤 걸 팔았냐면요. 저는 패션 브랜드로 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깡따구 있게 멋모르고 글로벌 나이키도 올려보고 아디다스도 올려보고 일본 비비안 웨스트우드도 올려보고 막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매번 네이버에서 정품 소명을 해달라고 오더라고요. 사실 공식물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그냥 소명을 하면 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글로벌 브랜드는 아니다 하고 다 삭제를 했고, 비비안 웨스트우드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에서 일본 비비안 웨스트에서 지재권을 걸었다 해서 상품 100개가 올라가 있는 걸 모두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는 판매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찾아본 브랜드들은 뭐 이세이 미야케, 캐피탈, 오라리 뭐 등등 이런 되게 일본 고유의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그런 패션 브랜드 위주로 팔았는데 일본 구매 대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좀 고가의 브랜드다 보니 마진은 낮아도 하나를 팔면은 진짜 최소 8만 원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못해도 3만 원, 2, 3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 또 퀄리티 이슈도 없었고, 또 제가 사용했던 배대지 같은 경우는 먼저 직접 카드로 결제를 해주고 제가 한 달 뒤에 입금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부담도 없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저는 스마트 스토어랑 반란 위주로만 했고요. 그때는 모두 수동 등록으로 했어요. 그래서 구매 대행, 특히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 특히 패션 브랜드는 수동으로 올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식몰에 있는 제품을 그대로 따서 이제 상세 페이지만 이제 글씨 같은 경우 이제 상세 설명들 있잖아요. 배터리가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어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어쨌건 일본 구매 대행은 제가 수동 등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수동 등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공식몰 이제 패션 브랜드 제품 워낙 깔끔하게 그냥 의류 사진이 있고 짧게 이렇게 문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번역하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수동 등록을 하면 됐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반자동이나 대량 등록보다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개 올리는 게 좀 최대치였던 것 같아요. 많이 올리면 20개까지 올렸는데 그게 좀 지쳐가지고 하루에 한 10개씩 정도 신상을 등록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패션 브랜드를 하다 보니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공식몰에서 재고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문이 계속 들어와도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카테고리를 조금 찾아보다가 제가 수입식품 등록을 하고 그럼 일본 식품을 좀 팔아보자 했는데 웬걸? 이게 배송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한국에서 일본 구매 대행을 하는 저의 배송비와 일본에서 일본 구매 대행하는 셀러의 배송비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게 경쟁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국내 사입 쇼핑몰이랑 일본 구매 대행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국내 사입 쇼핑몰 매출이 바닥을 찍고 제가 몇 개월간 매출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자금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이 너무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건 이제 도저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업을 접고 다시 취업을 하려는 찰나에 마지막으로 도전했던 게 중국 구매 대행이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은 브랜드 제품을 판매를 한다면 중국 구매 대행은 노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건데요. 되게 웃긴 게요. 제가 쇼핑몰 하는 걸 친구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친구들이 그럼 너 구매 대행으로는 도대체 뭘 파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돈 되는 건 다 팔아.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정말 카테고리 상관없이 모든 제품을 다 파는데요. 물론 못 파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제품을 다 팔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중국 구매 대행은 반자동, 수동, 대량 등록 중에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수동 등록을 했었고요. 중국 구매 대행은 많은 상품들이 올라가서 빠르게 매출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지재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이라도 대량 등록으로 등록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지금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있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어쨌건 상품을 소싱하고 키워드 잡고 이제 링크 걸고 이제 상품 업로드하는 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중국 구매 대행도 한 3-4개월은 정말 빡세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를 계속 늘리시더라도 반복된 일의 연속입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을 소싱하고 뿌리치기 가제 상품 소싱하고 상품 등록하고 상품 업로드하고 주문 처리하고 이런 식인데요. 어쨌건 관건은 상품 소싱, 상품 등록입니다. 하루에 50개에서 100개씩 정도 처음에 소싱을 했었고 그게 이제 멈추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무제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디지털 노마드가 아니고 디지털 노가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한 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쇼핑몰을 해봐서 그런지 오히려 주문 처리 같은 게 훨씬 쉽더라고요. 일단 고객님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처리를 이제 타오바오에서 제가 구입을 해서 배대지에 넘겨서 배대지에서 송장까지 나오면 끝이죠. 물론 이제 CS나 이제 반품이 들어올 경우 큰 부피에 제품이 반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파손된 제품이 배송될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다 제가 떠안아야 되는 리스크들이 있기도 합니다.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사입이랑 비교했을 때는 어쨌건 초반에 자본이 들지 않고요. 그리고 사입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사입을 해서 촬영하고 상품 업로드하고 상세 페이지 꾸미고 CS하고 배송하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업무는 조금 다르지만 시간 투자 들어가는 거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직장인 부업으로 내가 그냥 월 100만 원만 벌어가시겠다 생각하시면 그냥 한 3개월 정도는 상품을 하루에 50개에서 100개를 3개월 동안 매일매일 등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본업으로 이걸 가져가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바생도 쓰시고 사업자도 2사업자, 3사업자, 4사업자 늘려서 또 반복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저는 무조건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시기보다는 해보시면서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게 가망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때 돼서 퇴사를 하시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처럼 무작정 퇴사를 하고 이 사업을 해볼 거라고 시작하는 거는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면서 조금 힘들겠지만 몇 달만이라도 조금 투자를 해보고 나는 온라인 쇼핑몰로 부수익을 가져갈래 이런 생각이시라면 무조건 회사를 다니시면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행 같은 경우도 운영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수동 등록이 있을 거고 반자동 프로그램 그리고 대량 프로그램이 있겠죠. 대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진짜 몇만 개씩 올라갈 수 있지만 저는 지재권 이런 문제 때문에 대량 등록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현재 저는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마트 스토어로 리빙 쇼핑몰이나 의류 쇼핑몰을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제주도에서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성공하셔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했던 말이 야 너라고 해서 꼭 예쁜 것만 팔려고 하지 마. 꼭 예쁜 거를 판다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중에 와닿더라고요. 저라고 해서 꼭 의류를 팔아야 되고 리빙을 팔아야 되고 예쁜 것만 팔아야 되는 게 아닌 너가 김치를 팔 수도 있고 정말 농장에 있는 파를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결국에 내가 이렇게 힘을 써서 쇼핑몰을 하는 거면 돈이 되는 걸 해야 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장인 부업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어떤 쇼핑몰일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이라는 게 계속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 되다가 고꾸라질 수도 있고 제가 노력한 만큼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랑은 정말 다르게 불안해지는 날들도 많고 또 굴곡이 많은 게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지만 쉽지만은 않은 게 사업인 것 같아요.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의 장점은 어쨌건 저희는 이제 알리나 테무 아시다시피 그런 패션이나 생활 잡화, 리빙 제품을 파는 게 아닌 뭐 큰 뭐 업소용 뭐 주방 가전이라든지 뭐 마라탕 기계라든지 뭐 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쉽게 볼 수 없거나 이제 업소용 뭐 이제 농업용, 공구용 이런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 테무가 들어와도 지금까지 뭐 매출을 내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요. 여기서도 직장인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가져가실 때 내가 돈을 조금 더 빠르게 벌 거야 하고 싶으시면 자기한테 맞는 어떤 쇼핑몰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후회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사입을 시작하지 말고 구매 대행을 몇 년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커졌을 때 그때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사입 쇼핑몰을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리빙 말고 의류 쇼핑몰을 했었으면 지금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어쨌건 제 시간과 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쇼핑몰이라는 게 내가 이만큼의 부수익을 내려면 이 정도는 수입을 좀 가져가고 싶어 하시면은 처음에는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데는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들여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빠르게 돈을 벌긴 어떤 쇼핑몰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지금은 조금 더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중국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어쨌건 상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소싱을 잘하고 좀 팔릴 만한 제품을 올리고 마진율을 잘 맞추면 분명히 구매가 일어나고 또 일단 구매 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사입 쇼핑몰 한 재고들이 아직도 지금 집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재고도 없고 먼저 사입해야 되는 비용도 없잖아요. 정말 노트북 한 대만 있으면 어디서든 상품 등록을 하고 소싱을 하고 주문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중국 구매 대행의 장점이고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디지털 노마드라고 부른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사입 쇼핑몰을 할 때는 밖에 돌아다니거나 뭐 외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주로 집에서만 일을 했었는데요. 중국 구매 대행을 하면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여행을 다니면서도 노트북으로 언제든지 상품 소싱하고 등록하고 이제 주문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에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서양인 분들이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거기서 같이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제가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여행 경비를 아낄 수 있는 건 블로그 덕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이제 여행지에서 좋은 숙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구매 대행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중국 구매 대행 그리고 국내 사입 쇼핑몰, 위탁 쇼핑몰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해 봤는데요. 제가 만약에 친구가 쇼핑몰을 시작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세 개 중에서는 구매 대행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본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투자는 어느 쇼핑몰이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들여서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중국 구매 대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중에 저는 욕심내서 다시 일본 구매 대행도 해보고 싶은데요. 현재는 지금 중국 구매 대행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벌써 온라인 사업 부업으로 뛰어든 지 벌써 3년 차가 되었어요. 온라인 사업이라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쇼핑몰이 있겠고 온라인 부업이라고 하면 SNS로 돈 버는 건데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도 있고 이제 제휴도 받고 협찬도 받고 원고도 쓰고 또 이제 협업건들도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로 예시를 한번 드려보자면요. 블로그 같은 경우도 그냥 자기 일기를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 나는 뭐 했다, 오늘은 뭐 했고 이런 글들은 사실 블로그에 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으실까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연예인이고 제가 인플루언서급이고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고 유명인이라면 그분의 일상들과 글이 궁금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왕 시작하신 건 정보도 좋고요. 아니면 너무 내가 글을 잘 써 이러면 그런 글로 시작하셔도 되시고요. 근데 블로그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서 보면 나 블로그 할래, 나도 협찬 받고 싶어, 나도 광고 받고 싶어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 보통 주변에서 보시면 한 달에 한두 개 업로드 하시거나 아니면 한두 건 업로드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글을 쓰면은 이게 1년이 지나면 방문자 수도 올라가고 협찬도 들어오고 광고도 받고 생활비도 엄청나게 세이브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금방금방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작한다고 하셔놓고
상품 한두 개 올려놓으시고 왜 주문이 안 들어오죠? 상품 100개 올라가고 주문이 아직도 안 들어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어느 정도는 내가 먼저 내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어떠한 일이든 조금 투자하고 내 시간을 들여야지만 그 성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인 부업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어떤 쇼핑몰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의 부업 그리고 좀 부수익 창출하는데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